벽이 갈라져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의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마장이 든다. 성가 귀감의 한 구절입니다. 남은 달력의 무게가 가벼워진 지금 나쁜 생각과 헛된 욕심이 마음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도심 속 전통 사찰에서 마음의 문을 점검하며 쉬어가면 어떨까요? 부산의 묘봉산 기슭, 아름답게 자리한 도심 속 전통 사찰. 오늘 만나볼 곳은 대한불교 조계종 해원정사입니다. 큰 도로를 지나 골목 하나 건너왔을 뿐인데 금세 묘봉산 해원정사 입구에 도착합니다. 부산 지역 포교의 핵심 사찰이자 불자들 마음의 휴식처가 돼주는 청정도량 해원정사. 아래는 사천왕이 사찰을 수호하고 위로는 검종이 있는 해원정사의 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산중에 들어선 듯 착하게 빠질 만큼 정갈한 정각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저기 일찍이 나와 미소로 반기시는 해원정사의 주지 원어 스님이 계십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부산의 해원정사, 이 도심에서 24시간 불자와 시민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 부산의 해원정사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 저와 같이 사찰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해원정사를 소개하기 전에 부처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스님. 부산 지역 포교의 핵심 사찰이자 수행 청정 도량인 해원정사. 정사란 본래 수행하던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안거를 하며 정진하는 곳으로 수행에 힘쓰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란 뜻인데요. 지혜의 동산이라는 뜻의 해원. 그러니 해원정사는 바로 불교 수행의 동산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위엄 있는 자태로 서 있는 대웅보전. 스님을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네, 스님 해원정사가 이 자리에서 불자들을 맞은 지도 벌써 100년 정도가 됐죠. 네. 처음 창건했던 해는 1925년도에 창건됐다가 거의 폐사지로 이제 있던 절을 우리 큰 스님께서 1972년도에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이 절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시고 처음 저 육화전을 1975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서부터 정각을 이루고 이 대웅전도 8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면서 지금의 해원정사의 가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스님께서 1972년부터 부산에서 가장 큰 포교당인 해원정사를 창건하는 데 당신의 원력을 다 집중하셨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님께서 굉장히 애정이 많고 또 포교 열정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곳이 해원정사였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3월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에 88세를 일기로 입적하신 고산당 해원대선사. 해원정사에는 고산스님을 추모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억할 수 있는 추모전시관 지리산 무쇠소가 있습니다. 네, 스님 이곳이 바로 고산 해원대선사를 추모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곳에는 본래 스님께서 주석하시던 곳이었고 당신이 가장 편안해 하시고 오래 머물렀던 공간을 스님께 되돌려 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당신이 평소 쓰시던 물건들로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당신을 추모하는 추모관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큰 스님을 기리는 노보살님들이나 많은 불자님들이 이 공간을 너무나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계셔서
제가 이 공간을 너무나 잘 만들었다라는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 그런데 추모관의 이름이 지리산 무쇠소잖아요. 고산 스님께서는 이제 생전에 지리산 무쇠소라고 불리우실 만큼 아주 강직하시고 또 옳은 일에는 꺾임이 없으셨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스님께서 기억하시는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큰 스님은 계율 쪽에서도 그렇고 선에서도 그렇고 또 학문 쪽으로 그렇고 모든 일에 다 이렇게 능란하시고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그런 어른이시다 보니까 많은 상자분들이 이렇게 모시기를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분이신데, 무쇠라는 것이 발이 세 개인데 그 발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넘어지고 서가 깃들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개정의 사막이 다 갖춰져 있어야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다른 모셔보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편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이 세워놓은 개정의 사막에 대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모시기가 편안한 그런 어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장소 선정에서부터 이 은사 스님을 생각하는 스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그럼 이 공간에는 고산 스님의 생전 유품이 모두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해원정사에 모셔져 있던 당신이 쓰시던 물건들만 모셔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들어오면서 고산 스님의 사진이 눈에 띄었는데 네. 제가 좀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사진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산 대선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모여 이뤄낸 추모의 공간.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고산 대선사 그리고 원어 스님의 기억이 선명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우리 스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공부하실 때 학인 시절에 했던 노트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법문할 때 쓰시던 원고라든지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관했던 곳인데요. 당신이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신 어르신이라는 게 표현하는 게, 학인 시절에 공부하던 저 옛날 지금 볼 수 없는 저 노트 있지 않습니까? 저런 노트들이 다 보관되어 있고 저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로 지금 남아가 있는데, 저런 거는 스님께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이거든요. 스님의 낡은 노트 옆 흑백의 사진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데요. 1959년 하나의 결사체였던 도우회 창립 사진을 시작으로 고산 스님께서 강고봉 스님으로부터 우룡 스님과 함께 정강을 받으셨던 정강식 모습도 보입니다. 흑백 사진 사이 눈에 띄는 컬러 사진 한 장. 1969년 정강을 받고 범어사 강원에서의 졸업식 사진입니다. 이어서 고산 스님의 은사 동산 스님을 모시고 학생회 창립을 기념하며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고산 스님이 남기고 원어 스님이 모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은사 스님께서 참 꼼꼼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자료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록하시는 이 스님께서도 참 성격이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사진 바로 옆에는 반짝이는 금빛의 큰 스님 호신불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큰 스님께서 항상 방에 모시고 지내던 호신불이고 기도하시던 공간이었는데, 스님께서 어리실 때부터 어머니를 이제 여의시고 어머니를 뵙고 싶은 그 일념으로 출가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뵐 수 있느냐 이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어머니를 뵐 수 있다라는 그 어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일념으로 관세음보살님을 기도를 하셨대요. 관세음보살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서 당신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그 재미로 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고, 항상 이 관세음보살님을 정신의 어떤 스승으로 또 불보살님의 모습으로 또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관음신앙을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평생을 아마 기도하시면서 수행을 해왔던 그런 공간이 지금 여기 모셔져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크고 높은 고산 대선사에게도 어머니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그리운 존재였던가 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평생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고산 스님의 그 이야기에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게 평생 청빈을 실천하신 고산 대선사. 스님이 남긴 힘있는 필체, 그리고 그에 비해 너무나 소박하고 낡은 옷의 소매 끝자락까지. 지리산 무쇠소 추모관은 원어 스님의 바람대로 고산 스님이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켜내고 있었는데요. 법문을 준비하며 꼼꼼하게 적어두신 작은 메모부터 해암 스님께서 고산 스님을 법사로 초청할 때 보냈던 편지와 일타 큰 스님과 주고받았던 답신, 그리고 고산 스님이 전법을 내릴 때 쓰신 전법계까지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 원어 스님의 모습을 보며 스승을 향한 존경,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속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고산 스님과 원어 스님. 그 시절 30대의 제자는 어느덧 사진 속 큰 스님의 나이가 되어 그때는 몰랐던 큰 스님의 그 깊고도 깊은 가르침과 어린 제자를 향했던 따뜻한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추모관에 다 전시하지 못한 고산 스님의 저서와 생전 즐겨 읽으시던 책, 그리고 수많은 노트까지. 추모관 아래 세 단장을 한 든든한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고산 스님만의 기록이 아닌 불교 역사의 기록 그 자체입니다. 추모관 바로 앞에는 인자한 미소의 해수 관세음 보살이 계신데요. 지난 2월 불사를 마치고 새롭게 조성된 관세음 보살입니다. 스님 지금 이곳에 지난 겨울에 새로 모신 해수 관음 보살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새롭게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은 석고로 모셔놓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석고로 만들었던 관세음보살님을 파보를 하고 불자님들께 신앙심을 더 고취시키고자 하는 화강석으로 이렇게 모셔놓으면은 영원히 백년, 몇백 년, 몇천 년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그때 해수관세음보살님 모셨구나라고 후대에 또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난두기 지나면 또 문화재 되겠죠. 더 오랜 기간 좀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렇죠. 새로운 의지처를 만들어 주신 거네요. 그렇죠. 해원 정사를 찾는 불자들이 오래도록 마음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해수 관세음 보살 아래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특별한 석실이 있습니다. 25년 전 묘허 큰 스님이 원어 스님에게 전하신 사리인데요. 조선시대까진 상주 백년사에 보관돼 있던 사리로 숭유 억불 정책에 따라 유생들에 의해 그 절이 폐사되면서 사리의 일부는 선산 도리사, 그리고 일부는 인연에 따라 묘허 스님께 전해졌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 그 부탁을 잊지 않고 원력을 세워 이렇게 해수 관세음 보살이 지켜주는 공간에 부산에 보궁을 만드셨는데요. 스님께서는 이곳에서 여느 보석보다 영롱하게 빛나는 사리를 친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서원을 발원하고 이루는 불자들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셨습니다. 해원정사에서는 마예지장보살과 약사열의 부처님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21년 여름,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기, 건강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며 조성한 마예 약사열의 삼존부를 통해 또다시 불자와 모두를 위해
고민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원어 스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도량 회원정사. 그리고 긴 시간 이곳을 지키고 계신 스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벌써 꽤 오랜 기간 이곳 해원정사에 머물고 계신데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사찰을 지키게 되신 걸까요? 예, 뭐 당연히 이제 큰 스님하고 있는 이겠죠. 93년도에 이제 해원정사 화엄살림법회 있을 때 소임자가 갑자기 그만두고 가시면서 화엄살림법회 20일 동안만 봐주고 선방을 가라. 그래서 저는 뭐 주지라는 개념이 없이 도와드린다는 입장에서 왔었는데 화엄살림법회가 끝나고 나니까 당신이 또 촛발이 있는데 촛발까지 보고 가라. 또 예수제 입제가 있어서 예수제 보고 또 가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안거를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도안거도 같이 못 가게 되고 하면서 여기 이제 1년을 살게 됐습니다. 뭐 그때가 제가 35살 때인데 이 나이에 여기 큰절에서 이게 신도님들과 같이 내가 포교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제 한계를 이제 실감을 하고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큰 스님께 몇 번 이제 그만두기를 요청을 했지만 스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새벽에 큰 스님께 마당에서 큰 삼배 드리고 그냥 제가 야반도주 도망가셨나요? 야반도주를 했는데 5년 뒤에 이제 97년도에 다시 불려와가지고 주지소임을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26년째 지금 주지소임을 살고 있습니다. 20일이 1년이 되고 그렇죠. 1년이 26년이 됐네요, 스님. 됐죠.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은 법문이면 법문, 연불이면 연분, 불사면 불사, 뭐 후학들을 제접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큰 스님이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큰 스님을 맞춰 따라갈 수 있는 자신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큰 스님이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머물 주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거였고 국가에서 좀 이렇게 손댈 수 없는 부분은 종교에서 손을 대야 되겠다. 사회복지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나 우리나라의 삶들을 이렇게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그럼 청소년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스님의 이제 부포를 따서 고산 장학회를 1995년도에 설립을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장학 사업을 이제 하면서 청소년들께 이제 장학금을 이제 전달을 하는 사업을 했고 이 감성을 내가 좀 더 살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시와 문학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한 50명, 60명, 7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이렇게 바닥에다가 뷔페를 차려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시를 서화전으로 해가 서화 전시회도 하고 또 시 낭송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한 11회까지 오면서 11회 때부터는 교육부총리상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때는 한 500명, 1000명씩 막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그러니 그때는 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였냐면은 그 대학 시험 칠 때 이제 그것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자기 대학 갈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다가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그걸 기록을 못하게 하면서 친구들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 26회까지 이제 했었고 이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인연에 따라서 이어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앞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해원 어린이 합창단이나 이 선제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님 해원정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조용한 날이 없는 진짜 그야말로 활기가 넘치는 사찰인데 특히 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더 애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제가 법인을 만들어서 시작했던 게 선제 어린이집이었어요. 학기 초가 되면은 찰흙, 옛날 우리 점토를 가지고 많이 놀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 방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선생님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한번 만들어봐라.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막 자기 나름대로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중간쯤 만들면 제가 다시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어라. 한 두세 번 하면 선생님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뭉개고 다시 만들어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 그래요. 점토는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애기들의 심성은 새로 다 만들 수가 없다. 3살, 4살, 5, 6살 때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왜? 그 애들이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니까 애들을 볼 때 정말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애들을 케어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을 항상 초회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 법회라든지 어린이 합창단,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법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걔들한테 투자를 해서라도 오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사태를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인연을 맺어줌으로 해서 걔들이 밖에 나가서 부처님에 대한 호감도를 가지고 그 부처님 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환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 법회를 제가 하고 장학 사업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시기가 중요하지만 또 특히 말씀해 주신 이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그 시기에 좋은 자양분을 또 선사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으로도 또 제가불자들 신심 증장을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스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활동들이 또 우리 불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이제 회장 취임하면서 3기 교계 수계식을 이제 제가 했는데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그 건물이 오래 버티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 불자가 되고 또 불자로서 오랜 동안 신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개정의 사막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기도나 참선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개가 짙게 재었을 때 정이 생기는 거고 정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지혜가 생겨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개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개가 없는 수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를 중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뭐냐? 기본이다.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기 교계가 가장 기본이고 계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만이라도 먼저 이 3기 5개 수계식을 통해서 기본을 따지고 그것으로서 신심을 더 구치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3기 5개를 했는데 올해 벌써 6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스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용심을 잘해라. 용심이라면은 우리가 막 용심 부린다 이런 용심이 아니라 썰용자 마음심자.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사용해라. 이제 이 말인데 몽수경에 보면은 조능간세음, 모능간세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염념분리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하루 아침도 마찬가지고 저녁도 하루 24시간 항상 내 생각 속에서 부처님 생각을 여의지 않는 염념분리심, 부처님 생각을 여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 생각을 여의지 않고 염념분리심 하면 그분은 항상 암념에서 벗어나서 항상 맑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만들지 않겠나. 그래서 용심을 잘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업이 맑고 깨끗해질 것이고 업이 깨끗해지고 맑고 깨끗해지면 내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을 되돌아보고 또 불심 또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청정한 마음을 지키고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길 바란다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복잡한 생각 역시 겁내지 말고 툭 내려놓아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며 그저 괜찮다 덤덤하게 어깨를 토닥여주시는 스님. 한없는 위로와 따뜻한 스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도심 속 포교도량 해원정사.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겠죠?